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최대 축제 기간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 연휴에 미시간과 텍사스 곳곳에서 불꽃놀이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미시간주 오토와 카운티 파크타운십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불꽃놀이에 쓰이는 폭죽이 폭발해 43세 여성 1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폭발로 인근 주택 다수와 차량 여러 대도 손상되는데요. 이번 사고 원인이 폭죽 자체의 결함인지 사용자의 실수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튿날 오전 10시 30분께 텍사스주 길모어에 있는 축제장 파이어하우스 9팜에서는 폭죽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행사를 위해 불꽃놀이를 준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폭죽 폭발 및 기타 휘발성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의적 범행보다는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2일 시카고에서도 오후 9시 15분께 한 58세 남성이 얼굴 방향으로 터진 폭죽 때문에 중상을 입었다고 CBS 방송이 전한 바 있죠. 당시 피해자는 폭죽에 불을 붙였는데도 곧바로 불꽃이 터지지 않자 가까이 다가가 폭죽을 들여다봤고 바로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나면서 부상을 입은 겁니다. 지난해에도 미국에서는 불꽃놀이 관련 사고로 11명이 숨졌으며 1,200여 명이 다쳤다고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집계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어제 백악관에서 군인 가족들을 초청해 바비큐 만찬을 함께하며 국경일을 축하하고 이들을 격려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중추이자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며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싸우지 않고 쟁취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미국이야말로 역사적으로 평등이라는 이념 위에 세워진 유일한 국가라며 우리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삼고 모두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또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이번 연휴에도 어김없이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공화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킹세싱 지역에서 40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성인 남성 5명이 숨졌는데요. 2세와 13세 어린이 2명도 다쳤지만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찰은 밝힙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하며 달아나는 용의자를 추격 끝에 체포했으며 현장에서는 50여 개의 탄피가 발견됐는데요. 용의자는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AR-15 소총과 권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는데요. 텍사스주 포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도 전날 밤늦게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불꽃놀이와 각종 축하 행사들이 지역마다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브랜 존슨 시장은 55번가에서 53번가까지 행진하는 하이드파크 커뮤니티가 주관한 퍼레이드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지역 기업 및 쿡카운티 이사회 토니 프라그웬컬 의장 등 일부 정치인과 함께 약 12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했으며 니콜라스 파크에서 대규모 기념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모든 관련 행사가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2022년 지난해 퍼레이드 현장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하면서 7명의 주민을 잃은 곳이 있죠.
할랜드 파크에서는 어제 오전 이들을 기리는 추도식과 걷기 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추도식에서 낸시 로텔링 시장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갖고 오늘은 12개월 전 우리 커뮤니티가 겪은 비극을 다시금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 극복해온 지난 시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끔찍한 대량 총기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도식 후 진행된 행진에는 사전 등록을 마친 약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도시의 회복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열망을 상징하는 걷기에 동참한 겁니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도로 경로를 따라 경찰이 배치됐으며 헬리콥터와 훈련견들이 곳곳에 배치돼 지안에 협력했습니다. 이외에도 1년 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12분간의 드론쇼와 콘서트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현재 윌링에 소재한 한인문화회관에서는 부산 출신의 조각 전문 윤진우 작가의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 윤 작가의 염원을 담고 있어 더 눈길을 끕니다. 시카고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윤 작가를 지난 1일 갤러리에 마련된 오프닝 리셉션에서 직접 만나봤는데요. 윤진우 작가입니다. 시카고는 제가 우리 미국이라면 또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아닙니까? 매우 추운 도시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4월 달에 왔는데 그때는 꽤 추웠어요. 민들레 꽃이 막 노랗게 피었을 때예요. 근데 좀 민들레 꽃이 지고 이제 이런 거 보니까 근데 한국하고는 일기가 좀 많이 달라요. 추웠다 더웠다 봄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초 시카고에 도착하자마자 이번 전시를 위한 작품 제작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달여 동안 윤 작가가 완성한 작품은 총 27점.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갖게 될 첫 개인전에 대한 기대는 모든 상황을 상상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잤다고 보죠. 호텔 방이 좁다 아닙니까, 그죠? 네. 움직이고 또 그 물감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아주 제가 그림보다는 조각가입니다. 네. 그래서 조각을 하기 조각이라는 게 조그마한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주로 거의 한 3m, 5m 정도 한 대작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소장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기 시카고 와가지고 도대체 조각가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료가 뭐냐면 우리 한지 아니십니까? 한지 가루, 파우더식으로 가루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죠. 우리 한국 고유의 와라 하면 기와를 말하거든요. 수막새, 저 용마루에 걸리는 치미, 그 다음에 김현상, 또 천년의 미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국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기와 문양이거든요. 저게 수막새. 윤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 중에는 그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 풍속에서 묻어난 일상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작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또 다른 또 무슨 한국을 냄새를 할 수 있는가 이래 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풍속 우리가 약간 화장실 같은 거 봤죠. 70대 60대까지도 그렇게 재래식으로 화장실을 했거든요. 내가 해학적으로 풍자를 하면서 내가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국 예전에 있었던 우리 풍물 같은 거 이런 거를 내가 표현을 한 거죠. 또한 윤 작가는 시카고는 부산시와 자매결연 도시로 2030년 엑스포 부산 유치를 염원한 전시를 시카고에서 열게 된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번 기회에 마음과 영혼을 담아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전통 장승 한 쌍을 문화회관에 세워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를 시카고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약간의 위로. 그렇지. 약간의. 마침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엑스포 2023년도 지금 그걸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간인으로서 그것도 애국가 아닙니까? 그죠? 장성 김현상이라면은 토템풀식으로 내가 제작을 한국에서 내가 최초로 했는데 한 4, 5일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제가 7월 20일 날 한국으로 가는데 그 전에 일을 끝내야 되거든요. 장성 같은 경우는 깎는다 소리를 안 합니다. 제작한다 이라거든. 빨리 하면 한 일주일 안에 한 상. 그리고 지금 내가 크기를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을 잡아야 돼요. 미국은 처음이고 또 미국 땅에
또 제 작품 하나 써 있다는 것도 또 작가로서 굉장히 보람이죠. 이번 개인전은 윤 작가가 한국에서 우연히 갖게 된 시카고에 거주한 한 한인과의 만남과 인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윤 작가의 시카고 첫 개인전을 기념해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 강 씨의 어머니 강정혜 씨를 만나봤습니다. 너무 좋죠. 정말로 이런 거는 우리가 시카고에서 감히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전시회는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 서각은 하신 거는 공기 나쁠 때 이틀을 밖에서 다 깎고 있었어. 또 하루 반은 저거 나무자 갖고 막 만드시고. 이분의 특징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한국 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침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냥 그 앞에 발이 멈췄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색깔도 멋있고 그 레이아웃도 멋있고 한참 보다가 그 작가님이 옆에 계시길래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한국의 전통 기와집도 있고 사찰탄 같은 경우는 왕궁들 그러면 마지막에 색칠을 하잖아요. 그때 하는 치미래요. 치미는 가정의 이 집의 어떤 행복, 좋은 걸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각품인데 색깔도 멋있고 멋있어요. 저는 난 재밌었어요. 좀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이제 뭐 고향 것도 보고 애안도 좀 느끼시고 이런데 외국 사람들, 이제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한국 전통이 뭔지 물론 우리나라 뭐 전체적인 어떤 염원이지만은 또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또 산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게 굉장한 어떤 축제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 발전도 밑바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엑스포를 23년도 엑스포가 부산에서 되도록 나는 진심으로 바라는 말. 송천 윤진우 작가는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6년 데뷔 전 이래 총 18차례 개인전을 연바했는데요. 부산 비엔날레 3회, 절영회원제 14회, 단체전 약 150회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청주 비엔날레 3회 특별상, 부산 현대미협조각대상, 대한민국 현대미술 대상전에서 대상 등 수상 경력도 다양합니다. 지난해에는 명인 명장을 획득했는데요. 현재 절영예술인협회 부회장과 국제현대 미술협회 임원 및 이사 겸 심사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윤진우 작가의 개인전은 울링 소재 한인문화회관 갤러리에서 이달 12일 수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백색 가루가 발견돼 한때 임시 폐쇄 등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루의 정체는 코카인이었습니다. 어제 ABC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이 모여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돼 한때 백악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가루는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순찰 도중에 발견했고 웨스트윙 내 비서실 등 업무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이 백악관 투어로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루 발견 이후 소방 긴급대응 인력이 출동해 신속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후 8시 45분께부터 관내에서 대피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동부 설문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평균 재택근무 시간이 하루 5시간 25분으로 팬데믹 기간인 2021년보다 단 12분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신문은 저소득, 저학력, 서비스직으로 원격 근무가 확산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소득 하위 25%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이 2021년보다 1시간 19분 늘어난 점에 주목합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5%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은 27분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콜센터를 비롯한 저소득 사무직의 원격 재택근무가 오히려 확산했다며 직원들의 결근이 줄어들고 사무실 임차료를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기업들이 계속 재택을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신문은 6월 현재 구직 사이트 집리코스터에 올라온 고객 서비스 구직 공고의 25%가 원격 근무 형태라며 2019년에 4%보다 크게 늘었다고 짚습니다.
고졸 학력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은 2021년보다 42분 늘었고 서비스 근로자는 32분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어서 트위터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어제 애플 앱스토어에 따르면 스레드는 오는 6일 공식 출시될 예정으로 현재 사전 앱 다운로드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스레드는 지난 주말에는 유럽 지역에서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깜짝 등장하며 출시를 예고하기도 했다고 하죠. 스레드는 메타가 지난 1월부터 트위터 대안으로 개발해온 소셜미디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그의 정책에 실망해 트위터를 떠난 이용자들을 겨냥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스레드는 트위터의 대항마로 평가받아왔죠. 트위터와 같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 짤막한 글을 올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 블로깅 앱 기능을 갖춥니다. 게시글에는 글자 수와 함께 좋아요, 답글, 공유 등이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 디자인도 트위터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소셜과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의 블루스카이 등이 트위터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그러나 스레드는 메타의 기존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트위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섭씨 102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을 하이킹하던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어제 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경 그랜드 캐니언의 투입 지역에서 한 여행객이 조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여행객은 57세 여성으로 그랜드 캐니언 공원 내 투입 지역에서 8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걷던 중 의식을 잃은 겁니다. 공원 경비대는 새벽 1시경 이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일 투입 지역의 최고 기온은 3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랜드 캐니언 경비대는 내부 협곡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극심한 폭염에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멈추는 바람에 거꾸로 매달린 승객들이 3시간을 버티다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MBC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위스콘신주 포레스트 카운티에서 열린 포레스트 카운티 페스티벌에서 롤러코스터가 운행 도중 공중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승객들은 커다랗게 원을 그리며 달리던 롤러코스터의 꼭대기 부근에 거꾸로 매달린 채 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려야 했는데요. 당시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던 승객은 8명으로 이 중에 7명이 어린이입니다. 구조에 나섰던 구조대원들은 아이들이 다리를 떨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현지 소방당국은 기계적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장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지지대 기둥에 금이가 있는 모습을 이용객이 발견해 운영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카고 일원의 오늘 대기질 지수 155로 아직 해로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호흡기 민감군에 속하는 분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때입니다. 독립기념일인 어제 체감 100도에 육박한 찜통더위가 이어졌죠. 오늘도 대체로 비슷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산발적인 폭풍우 소식 전해집니다.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무더위 잠시 누그러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가 예상됩니다. 구름 다소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현재 예보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84도, 습도는 86%, 바람은 남서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